조 바이든이 현지 시각으로 21일 대선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사실 바이든의 재선 도전은 나이 문제를 제외하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45명 있었고 이 중 35명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78% 확률로 재선에 성공한다는 통계를 보면 조 바이든이 다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TV 토론회에서 잇따른 말실수로 지지율이 트럼프에 뒤처졌습니다. 또한 지난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당장 유세 일정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다시 사퇴론에 불이 붙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내 여론도 이에 가세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남은 임기에 집중하겠다고도 발표했는데요. 당장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새로운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부통령이었던 카멀라 해리스가 강력한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멀라 해리스, 그녀는 대체 누굴까요? 카멀라 해리스는 올해 59살로 81살인 바이든에 비해 비교적 젊고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하는 비백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백인이 대부분인 화이트 커뮤니티에서 자라면서 상당한 정체성 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엔 인종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버싱 정책에 따라 매일 아침 버스를 타고 백인들이 주로 사는 학교로 등교해야 했는데요. 참고로 버싱이란 학교 내에 흑백 학생들이 섞이도록 흑인 거주지학군과 백인 거주지학군 사이의 버스를 이용해 학생들을 서로 상대 학군의 학교로 실어 나르던 정책을 말합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해리스 부통령은 12살 때 어머니를 따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로 이주했는데요. 몬트리올 역시 백인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어서 소수 인종으로서 겪는 소외감이 컸다고 합니다. 혼란을 겪던 해리스가 비로소 안정을 찾은 건 대학 입학 후였습니다. 해리스는 백인 위주의 커뮤니티에서 벗어나고 싶어 흑인 학생이 대부분인 워싱턴 DC의 하워드대를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이지 않는 차별을 딛고 달려온 그녀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에서 유죄 선고율을 끌어올리며 검사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2004년 흑인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장에 올랐죠. 2011년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재선을 거쳐 6년간 주 법무장관을 역임한 뒤 2017년에는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 의원을 거쳐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했습니다. 2022년에는 55살의 나이에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에 낙점된 뒤 대선 승리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또다시 미국의 최초 흑인 아시아계 부통령이자 여성 부통령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현재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라는 급변 사태를 만나 그동안 백인과 남성이 주류였던 미국 사회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최초 비백인 여성 대통령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당시 TV 토론에 참여하면서 미국 유권자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렸는데요. 해리스는 검사 출신답게 언변이 훌륭하다는 강점을 발휘해 쟁쟁한 후보들을 몰아붙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소수 인종이자 여성으로서 미국의 비주류 사회에 어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인데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부통령 재직 당시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카멀라 해리스, 과연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면 부통령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미국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득표력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대선 레이스의 러닝메이트인 셈이죠. 해리스 역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러닝메이트를 낙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흑인과 아시아계인 해리스가 인구학적 균형을 위해 백인 남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는 경선이 치열하지 않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의 약점을 보완해줄 경합주 출신 상원 의원이나 주지사 등 정치인을 부통령으로 내세우는 것이 좋을 텐데요.
정계에서도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는 그녀의 약점을 메울 수 있도록 미국 중서부 경합주를 대표하고 외교 안보 경험이 있는 남성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뉴욕타임즈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로이 쿠퍼, 펜실베니아의 조시 샤피로, 미네소타의 팀 월즈 등의 주지사와 애리조나의 마크 켈리 상원 의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고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앤드루 버시어 켄터키 주지사를 차기 부통령 후보로 거론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바이든 대선 후보의 사퇴 선언, 과연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지켜보시죠.